여러분, 혹시 근육량이 3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30%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이 감소율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건강관리의 새로운 방법들을 알아보시죠. 특히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관리를 도와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건강관리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거죠.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근감소증이에요.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낙상, 골절의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심한 분일수록 사망률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씨 할머니는 75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서 장보기, 요리하기,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죠. 그 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니까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세요.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30%가 근감소증을 앓고 계시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 감소가 더 빨라집니다. 수면 문제도 심각해요. 한국 노년층의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디지털 격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취약층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고작 20%밖에 안 돼요. 요즘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주문하지 못해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 헬스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사용자들을 조사해보니 하루 30분 이상 걷는 분들의 비중이 2018년 2.3%에서 2022년 3.8%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다는 뜻이죠. 또 다른 희망적인 변화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가 소비를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디지털 기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건강관리에도 매우 관심이 높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정말 많은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박씨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인 이분은 처음에 스마트폰을 무서워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삼성 헬스 앱을 설치해드리고 사용법을 가르쳐드렸더니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걸음수, 수면 시간,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까지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몸 상태를 훨씬 잘 알게 되셨어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삼성 헬스나 애플 헬스 같은 앱들을 활용해 보세요. 이 앱들은 걸음수는 물론이고 운동 시간, 거리,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자동으로 기록해 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한 번만 알려주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걸음수 측정 기능은 정말 유용해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어느 시간대에 활동량이 많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 재미도 있고요. 보통 하루 8,000걸음에서 1만 걸음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수면 분석 기능도 놓치지 마세요. 몇 시에 잠들었는지, 깊은 잠을 얼마나 잤는지, 중간에 깬 횟수는 몇 번인지 다 기록돼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본인의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핏 시니어 헬스케어 같은 앱은 시니어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거예요. 목적별 운동 방법도 제공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루 식사의 칼로리 계산, 기초대사량 계산도 자동으로 해주니까 정말 편리하죠. 인지 훈련 프로그램은 특히 추천해드려요. 간단한 퍼즐 게임이나 기억력 테스트를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매일 10분씩만 해도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웨어러블 기기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갤럭시 워치 같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면 심박수, 혈압, 스트레스 수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심장 건강 관리에 정말 유용해요. 혈압 측정 기능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예전에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야만 혈압을 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죠. 요즘에는 바늘 없이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패치형 기기도 나왔어요. 팔에 동전 크기의 센서를 붙이고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혈당 수치가 바로 나와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죠. 하루에 몇 번씩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는 고통을 덜 수 있으니까요. 복약 관리 앱도 있어요. AI 복약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고 약을 먹었는지 확인까지 해줘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한 분들의 복약 수능도가 90% 이상 향상됐다고 해요. 가족분들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안전장치 역할도 해줘요.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도 나왔어요. 네이버 클로바케어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말로만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혈압이 140이야. 어제 6시간 잤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듯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이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이신데 3년 전부터 집에서 맨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계단 오르기는 물론이고 손자들과 축구까지 하세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20%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20%가 작은 숫자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스쿼트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스쿼트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는 것처럼 내려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의자를 뒤에 두고 실제로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는 게 안전해요.
런지 동작도 좋은 운동이에요. 한 발을 앞으로 크게 내딛고 무릎을 90도로 굽히는 동작인데 균형 감각도 기르고 하체 근력도 강화할 수 있어요.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지지대로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 펴기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아요. 좌우 각각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까치발 들기는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이에요. 벽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서 까치발로 서는 거예요.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돼요. 이 운동은 하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도 추천해요. 일반 팔굽혀펴기는 어르신들에게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서시고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됩니다.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상체 운동으로는 밴드 운동도 좋아요. 탄력 밴드는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팔 벌리기, 위로 당기기, 뒤로 당기기 등 다양한 동작으로 상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만 하셔도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걷기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인데 날씨가 나쁠 때는 집안에서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제자리 걸음이 있어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음악에 맞춰서 하면 더 재미있어요. 무릎을 적당히 들어주시면서 팔도 함께 흔들어주시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수영장에서 걷기나 아쿠아로빅을 추천해드려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거든요. 수중 운동은 칼로리 소모도 많고 근력 강화에도 좋아요.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힘들면 안 되고 너무 쉬워도 효과가 없어요. 운동 중에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한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도 꼭 해주세요. 운동 전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적 스트레칭을, 운동 후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시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도 중요해요. 한 발로 서기, 일직선 걷기,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등이 있는데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시다가 점차 지지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수영장에서 걷기나 아쿠아로빅을 추천해드려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거든요.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돼요. 세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치아도 약해져서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예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최근 연구에서 단백질과 아미노산 섭취가 많을수록 악력이 증가하고 60세 이상에서 근감소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품들을 많이 드세요.
비타민 D도 정말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시고 연어, 고등어, 참치, 우유, 달걀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시니어 전용 도시락 배송 서비스도 있어요. 영양사가 설계한 메뉴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예요. 요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 위험이 높아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원격 의료와 스마트 건강관리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정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 가기가 어려우셨는데 원격 진료를 시작하신 후로는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세요. 혈압약도 집까지 배송받으시고 혈압 수치도 실시간으로 의사 선생님과 공유하시거든요. 이제는 병원 가기 무서워서 아픈 걸 참았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2023년에 원격 진료를 이용한 65세 이상 환자가 전년 대비 340%나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효과가 뛰어난데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률이 15%,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률이 12%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격 진료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먼저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교통비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정기적인 상담이 가능해서 건강 상태를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내야 하지만 원격 진료는 10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어요. AI 기반 복약 관리 시스템도 정말 유용해요. 메디사펜스 같은 앱을 사용하면 약물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복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한 노인분들의 복약 수능도가 90% 이상 향상됐다고 해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도구예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이 앱이 알아서 알려주니까 약 먹는 걸 까먹을 일이 없어져요. 네이버 클로바케어 같은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말로만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 혈압이 140이야. 어제 6시간 잤어. 무릎이 아파. 이런 식으로 대화하듯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손목이 아프셔서 글씨 쓰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말 유용해요. 스마트폰에 대고 말만 하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가족분들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어요. 집에서 혈압, 혈당, 체중,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면 자동으로 병원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와요.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당뇨병, 고혈압 관리 서비스를 전국 30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꼭 문의해보세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스마트워치나 혈당 측정기 같은 기기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고 전문 의료진의 관리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어요. 스마트워치나 응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가족이나 응급실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죠. 낙상 감지 기능도 있어요.
갑자기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기기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능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화상 진료를 받을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용하고 밝은 곳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얼굴 표정이나 피부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미리 증상을 메모해 두시고 복용 중인 약 목록도 준비해 두세요. 인터넷 연결 상태도 미리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가족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더 좋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건강 데이터 관리도 중요해요. 혈압, 혈당, 체중 같은 수치들을 꾸준히 기록해서 의료진과 공유하시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 기록해두면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서 변화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보세요. 삼성 헬스나 애플 헬스 같은 기본 앱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만 설정해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10번, 하루 3번만 해도 좋은 시작이에요. 안전을 위해 의자 옆에 짚을 수 있는 테이블이나 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물 마시는 습관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이렇게 하시면 하루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준비하고 시작할 것들.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떤 운동을 언제 할 건지, 건강 앱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근처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교육부터 운동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집안 환경도 점검해보세요. 운동할 공간은 충분한지,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조명은 밝은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개선하세요. 한 달 후 점검하고 조정할 것들. 한 달 정도 지나면 스마트폰 앱에 쌓인 데이터들을 확인해보세요. 걸음 수는 늘었는지, 운동 시간은 충분한지, 수면 패턴은 어떤지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운동 강도도 조금씩 높여보세요. 처음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하셨다면 15번으로, 걷기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보시는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도 앱에 기록해두시면 좋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시면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수치가 개선되는 걸 보면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실히 높아져요. 가족분들과도 한 달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솔직하게 나누시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족의 지지와 격려는 건강관리를 지속하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새로운 목표도 설정해보세요. 처음 한 달은 적응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주 5회 운동하기, 하루 만걸음 걷기, 새로운 건강 앱 하나 더 배우기 같은 목표들 말이에요. 3개월 후 중간 점검과 방향 조정. 3개월 정도 지나면 건강관리가 어느 정도 습관화되었을 거예요. 이때가 중간 점검을 할 시기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실제로 수치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체성분 검사도 받아보시면 좋아요. 근육량이 늘었는지, 체지방은 줄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많은 헬스장이나 보건소에서 체성분 검사를 무료로 해주니까 활용해보세요. 악력 측정도 해보세요. 악력이 근력에 좋은 지표가 되거든요.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악력이 28kg 이상, 여성은 18kg 이상이면 정상 범위예요. 악력이 약하다면 손 운동을 늘리시고 전체적인 근력 운동도 강화하세요. 보행 속도도 체크해보세요. 6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어보시면 되는데 6초 이내에 걸을 수 있으면 정상이에요. 만약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면
하체 근력 강화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이 시점에서는 운동의 종류나 강도를 조정해 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근력 운동에 익숙해지셨다면 밴드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도 단순한 걷기에서 빠른 걷기나 언덕 오르기로 강도를 높여볼 수 있어요. 새로운 활동에도 도전해 보세요.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들은 근력과 유연성,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아보세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야 할 원칙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걸으면 이틀 걸으고 이틀 걸으면 일주일 걸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80%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운동량을 줄이셔도 돼요. 대신 완전히 쉬지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다시 시작하기가 쉬워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있을 때는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요. 운동 중에 다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날씨나 계절 변화에도 대비하세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운동하시고 겨울에는 실내 운동 비중을 늘리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시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사회적 연결도 중요해요. 혼자 하는 건강 관리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하시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운동 모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지 마세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하고요. 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한 도구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가족들의 지지도 받으세요. 건강관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족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 같은 건 젊은 가족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건강관리 방법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운동법이나 영양정보, 건강기기들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배워보세요. 물론 검증된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관리 비용 절약하는 방법들. 건강관리에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도 충분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영양 상담, 운동 프로그램 등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꼭 문의해 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도 활용하세요. 요가, 수영, 헬스, 댄스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또 건강 강좌나 영양 교육 같은 것들도 정기적으로 열리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늘리세요.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헬스장 등록비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우선하세요.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시기보다는 계절 과일이나 채소,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하시는 게 더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야 할 원칙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걸으면 이틀 걸으고 이틀 걸으면 일주일 걸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요. 사회적 연결도 중요해요. 혼자 하는 건강 관리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하시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한 도구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요즘 시니어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도 하시고 유튜브로 운동도 따라하시고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소통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모두 액티브 시니어가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김씨 할아버지는 75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만지셨어요.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손자들과 게임도 하시고 건강 앱으로 매일 걸음수도 체크하세요. 늙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시거든요. 또 다른 분은 70세에 수영을 시작하셨어요. 무릎이 아프셔서 육상 운동은 어려웠는데 수영을 시작하신 후로는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먹는 것만이 건강관리가 아니에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진짜 건강관리죠.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2023년 약 12조 원에서 2030년에는 25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이건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술 발전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희망적인 변화예요.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욱 정교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나올 거예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운동과 식단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원격 의료도 더욱 발전할 예정이에요. 집에서 간단한 검사를 하면 결과가 바로 병원으로 전송되고 의사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진료해주는 시스템이 보편화될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도시 못지않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상현실을 활용한 재활 치료나 인지 훈련 프로그램들도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게임처럼 재미있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는 용기,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끈기가 있으시면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103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꾸준히 움직이시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라는 말 대신 나이가 많아도 해볼 만하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80세에 블로그를 시작하셨어요. 본인의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신 건데 지금은 수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되셨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렇게 보람찬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기가 어려워지자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기계 다루기가 어려웠지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익숙해지셨고 지금은 오히려 더 꼼꼼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워도 얼마든지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 10분 운동하셨다면 내일은 12분, 모레는 15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도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힘든 일도 가족들과 함께하면 쉬워져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 같은 건 젊은 가족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인생 경험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 사회와도 연결되세요.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같은 또래 분들과도 교류하세요. 혼자 하는 건강 관리보다는 함께 하는 건강 관리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건강한 변화를 위한 여정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봅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